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늘 사무실에서만 찾아뵙다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밖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국제 결혼 그리고 국제 이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국제 이혼을 하실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입장에서 국제 결혼도 좀 낯설지만 국제 이혼은 더 낯선데요. 뭔가 국내에서 그냥 결혼하시는 케이스랑 어떻게 다를까요? 뭐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는 다 똑같죠.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데 국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재산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있다든가 또 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 양육을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새로 생기죠. 추가로 생기는 네. 거네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다뤄보셨던 케이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 국적의 사람들 케이스를 다뤄봤는데요. 뭐 미국, 영국, 스페인, 뭐 심지어 아랍권, 우와. 그리고 동남아, 뭐 중국, 일본, 뭐 다양하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두 분이 한국에 계시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재산이 좀 외국에 있고 아이를 또 막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하는 케이스는 좀 어려웠어요. 다툼이 좀 심했죠. 네. 사실 재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약간 관할 법원은 어느 쪽이 되는 건가요? 관할은 일단 상대방이 주소를 두고 있는 그곳에 이제 법원에서 다루게 되는 게 원칙인데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곳 이제 그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소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의 아내분이 미국 국적의 남편을 상대로 미국 가서 소송하라 그러면 이제 힘들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소송을 하길 원하시고 그렇죠. 한국에 그럼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살던 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와서 한국에서 소송하겠다. 네. 그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영향을 주나 보네요. 네네. 어디서 거주했는지가. 그거를 판단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이 혼인 관계하고 가장 밀접한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 곳이 어딘가. 그걸 좀 봅니다. 그래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좀 했거나 한국에서 아이를 좀 뭐 낳았다거나 이제 그런 사정이 있으면 한국에서 이제 다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외적이긴 하지만 뭐 일단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한쪽이 한국 사람이다, 한국 국적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해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네요. 네. 만약 이혼 소송 과정 중에 국제 결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저한테. 네. 그러면 사실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방법이 그렇죠. 있을까요? 뭐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이혼할 상황이 되면 재산을 숨기고 싶어 하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건 뭐 어느 나라 국적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해외에 재산을 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쇠. 나는 내가 몰라. 말 안 하면 네.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만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이제 보는 거죠. 뭐 이제 한국에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등기부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들이
이제 입수하기가 쉬워요. 네. 하지만 이제 해외의 뭐 부동산, 예금 이런 것들은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이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거 좀 그게 중요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기관에 이제 조회를 또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나라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 하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에 있는 외국 은행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건 이제 약간 주권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조회 신청을 하지도 않고 회신이 오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찾아냈는데 네. 소송이 이미 끝났어요. 네. 이혼 소송이 끝나면 뭔가 뒤늦게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야죠. 뭐 네. 국세청 조회도 해보고, 뭐 가사 조사 절차에서도 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미리 확보한 자료 최대한 해가지고 이제 밝히는데,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재판에서 못 나누거든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일단. 나중에 그렇죠. 발견했다. 그러면 그거는 앞 소송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새로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간 제한은 있겠죠.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2년 청구하셔야 돼요. 네. 2년 동안은 좀 더 열심히 찾아볼 수 있는 걸로.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선 실제로 지금 국제 이혼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네. 텐데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이혼 생각이 있으시다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이 뭐 대략이라도 어디 뭐 어떤 게 있다. 라는 정도의 어떤 근거 자료를 뭐 조금 확보해 두시는 게 좋죠. 집에 무슨 계약서라도 있으면 하나를 복사해 두신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그 은행 계좌 내역 같은 것도 있으면 조금 이렇게 뭐 사진이라도 찍어 두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 문제가 또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합의로 잘 이렇게 얘기가 되면 좋은데, 양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다투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뭐, 필리핀 국적의 엄마가 한국 국적의 남편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가버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가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찾기도 힘들겠네요. 네네. 그러면 아빠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도 없고 면접 교섭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미리 조금 어느 정도는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얘기를 미리 해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재산 같은 건 좀 단서를 남겨두고 네, 맞아요. 양육 문제는 너무 일이 커지기 전에 네. 조금 협의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제 결혼한 커플이 어떻게 이혼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